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한 명쯤 계시지 않나요? 나이는 분명 비슷한데 어딘가 모르게 10살은 젊어 보이는 사람. 피부가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성형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딱 봤을 때,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 말입니다. 반대로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는 분도 계시죠. 얼굴만 보면은 괜찮은데 전체적인 느낌이 왠지 칙칙하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상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운동, 식단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옷입니다. 네. 매일 아침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드는 그 옷 한 벌이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을 조용히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에이, 이 나이에 무슨 옷타령이야. 편한 게 최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면 옷에 신경 쓰는 게 오히려 부질없는 것 같고 괜히 나이가 못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무난하고 편한 옷만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옷을 잘 입는 것이 단순히 멋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자존감,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비싼 옷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내일 당장 거울 앞에서 달라진 나를 만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젊을 때는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았을까? 이 질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20대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정말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았습니다. 동네 편의점에 슬리퍼 끌고 나가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고 구겨진 티셔츠에 반바지만 입어도 나름 그림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젊음이라는 게 이미 최고의 옷이었기 때문이에요. 팽팽한 피부, 활력 있는 몸, 빛나는 머릿결, 이런 것들이 어떤 옷을 입든 간에 기본 점수를 올려줬던 겁니다. 말하자면 20대의 몸은 어떤 액자에 넣어도 빛나는 명화 같은 거예요. 액자가 좀 흐름해도 그림 자체가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40대가 넘어가면서 피부의 탄력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50대에 접어들면 얼굴 윤곽선이 달라져요. 목 주변에 주름이 생기고 어깨 라인이 처지면서 전체적인 실루엣이 바뀝니다. 남성분들은 배가 나오면서 상체 비율이 달라지고 여성분들은 허리 라인이 변하면서 예전에 잘 맞던 옷이 갑자기 안 어울리게 되죠.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무가 계절마다 모습이 바뀌듯이 우리 몸도 나이에 따라 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문제는 몸이 변했는데 옷 입는 방식은 20년 전 그대로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흰색 라운드 티셔츠 한 장을 20대 청년이 입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깔끔하고 산뜻하죠. 그런데 같은 옷을 50대 중반인 분이 입으면 어떨까요? 물론 체형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경우에 목 주변 주름이 강조되고 늘어진 소매가 팔뚝의 변화를 도드라지게 만들어요. 같은 옷인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유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새 집에 이사를 가면 가구를 새로 맞추잖아요. 집 구조가 달라졌는데 예전 집에서 쓰던 가구를 그대로 가져다 놓으면 아무리 좋은 가구라도 어색해 보이거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라는 집의 구조가 바뀌었으면 옷이라는 가구도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옷 입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이건 허영이 아니에요.
변화한 나에게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지금의 나를 가장 멋지게 보여주는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옷을 좀 잘 입으면은 뭐가 달라지는데 그냥 겉모습일 뿐이잖아.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에서 오단벌이 여러분에 대한 다른 사람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깜짝 놀라실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인상 7초. 옷이 여러분 대신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나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7초입니다. 길어야 10초예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나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인지, 이 모든 판단이 10초도 안 되는 순간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7초 안에 여러분의 이력을 알 수 있을까요? 없죠.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역시 없습니다. 성격이 좋은지, 유머 감각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7초 안에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표정, 자세, 그리고 옷차림이에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진이 사람들에게 다양한 인물 사진을 보여줬어요. 같은 사람인데 옷만 다르게 입힌 사진이었습니다. 한 장은 깔끔하게 잘 차려입은 모습, 다른 한 장은 평범하게 편한 옷을 입은 모습.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진을 본 사람들은 그 인물을 더 유능하고 더 신뢰할 수 있으며 호감이 간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얼굴도 같고 표정도 같은데 옷만 달라졌을 뿐인데 사람들의 평가가 완전히 갈린 겁니다. 이건 실험실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방송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50대 남성 한 분이 백화점에 두 번 방문을 했어요. 첫 번째 방문에는 늘 입던 편한 옷차림, 그러니까 좀 늘어난 면바지에 바랜 점퍼를 입고 갔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는 같은 분이 깔끔한 코트에 잘 달인 셔츠, 단정한 구두를 신고 갔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첫 번째 방문 때는 매장 직원이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물건을 물어봐도 대답이 좀 건성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두 번째 방문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다가와 인사를 했고 커피까지 권했다고 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대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걸 듣고 에이, 그건 백화점이니까 그렇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은 백화점뿐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간 환자와 다소 허술한 차림으로 간 환자에게 의료진이 완전히 똑같은 태도를 보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의료진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는 차별을 하지 않으려 하지만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더 신뢰감을 주는 환자에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경향이 연구로 밝혀져 있어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상담을 받으러 갈 때 옷차림이 단정한 분에게 직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심지어 식당에서도 깔끔한 옷을 입은 손님에게 더 좋은 자리를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게 공정한 일이냐고요? 아닙니다.
절대 공정하지 않아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 현실을 알고 대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대응의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옷차림을 조금만 신경 쓰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모임이 있으면 옷을 좀 더 신경 써서 입고 면접을 보러 갈 때는 정장을 입고요. 왜 그렇게 하나요? 옷이 상대방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특별한 날에만 옷에 신경을 쓰고 평소에는 그냥 아무거나 입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날이 훨씬 많잖아요. 1년 365일 중에 특별한 날은 고작 며칠이고 나머지 390일 넘는 날들은 아무거나 입고 보내는 겁니다. 그 350일 동안 여러분의 옷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생각하면 좀 달리 보이지 않으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알겠어? 옷이 남한테 보이는 내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건 이해했어. 근데 그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뭐가 좋은 건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옷을 잘 입는 것의 진짜 힘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옷을 바꾸면 뇌가 바뀐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닌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대충 옷을 입고 나간 날과 나름 신경 써서 차려입고 나간 날, 기분이 같았나요? 아마 다르셨을 겁니다. 옷을 잘 입은 날은 왠지 모르게 어깨가 펴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사람들 앞에서 좀 더 당당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반대로 옷이 마음에 안 드는 날은 괜히 움츠러들고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지기도 하고요.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현상입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진이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에는 흰색 가운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쪽에는 이건 의사 가운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다른 쪽에는 이건 화가가 입는 작업복입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같은 옷인데 설명만 다르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중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의사 가운이라고 들은 그룹이 화가 작업복이라고 들은 그룹보다 집중력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같은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 부여된 의미에 따라 실제로 뇌의 작동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연구진은 이 현상에 인클로스드 코그니션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쉽게 말하면 옷이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이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 아니라 뇌의 신호를 보내서 생각과 행동을 실제로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바꾸는 것만으로 우리의 자세, 태도, 심지어 능력 발휘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걸 우리 일상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면서 옷을 고른다고 해봅시다. 이때 아무 생각 없이 눈에 보이는 아무 옷이나 집는 것과 오늘은 좀 기분 좋게 지내고 싶으니까 이 옷을 입어야지 하고 의식적으로 고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하루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57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퇴직 후에 집에서 거의 매일 트레이닝복만 입고 생활하셨다고 해요.
나갈 일도 별로 없으니까 편한 옷이 최고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기력해지셨대요. 밖에 나가기가 싫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 거울을 보면 한숨만 나오고 그러다가 부인의 권유로 매일 아침 최소한 외출복으로 갈아입는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날이라도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 정도는 입는 거예요. 처음에는 집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셨대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옷을 갈아입으면, 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자 하는 기분이 들더라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전보다 나아 보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밖에도 나가게 되고, 밖에 나가니까 사람도 만나게 되고, 석 달쯤 지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운동을 더한 것도 아니고 보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옷 입는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분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행동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때 기분이 나아지기를 기다렸다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동을 바꾸면 기분이 따라온다는 원리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옷을 갈아입는 것은 이 행동 활성화를 실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퇴직 후에 또는 자녀가 독립한 후에 사회적 역할이 줄어든 중장년 분들에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출근이라는 강제적인 이유가 있어서 매일 옷을 차려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사라지면 옷에 신경을 안 쓰게 되고 옷에 신경을 안 쓰니까 외출도 줄어들고 외출이 줄어드니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관계가 줄어드니까 더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 악순환을 끊는 가장 쉬운 첫걸음이 뭐냐? 바로 아침에 옷을 제대로 입는 것입니다. 이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나는 오늘도 괜찮은 사람이고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옷뿐만이 아니에요. 옷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따라옵니다. 옷을 잘 입으니까 머리도 좀 더 신경 쓰게 되고 신발도 좀 더 깨끗한 것을 신게 되고 자세도 좀 더 펴지게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표정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지면 목소리 톤도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면 대화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이렇게 옷 한 벌에서 시작한 작은 변화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삶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좀 마음이 움직이셨을 거예요. 그래, 옷 좀 신경 써야겠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으라고 뭘 사야 하는데 나는 패션을 잘 모르는데 이런 걱정이 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네 번째 이야기에서 돈 많이 안 들이고도 확 달라 보이는 아주 실용적인 원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 많이 안 써도 됩니다. 중장년이 옷 잘 입는 핵심 원칙 5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옷을 잘 입으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옷은 다 비싸잖아. 유명 브랜드를 사야 잘 입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옷을 잘 입는 것과 비싼 옷을 입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비싼 옷을 입고 있는데도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분이 계시는 반면 대형마트에서 사놓으신데도 세련되어 보이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원칙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첫째, 핏이 90%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핏이라는 건 쉽게 말해요, 옷이. 내 몸에 얼마나 잘 맞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사이즈가 안 맞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10,000원짜리 옷이라도 내 몸에 딱 맞으면 훨씬 비싸 보여요. 중장년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옷을 너무 크게 입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몸을 좀 가려야지 하는 마음에 실제 사이즈보다 한두 치수 큰 옷을 사시는 거예요. 기분은 이해합니다. 배도 좀 나왔고 팔뚝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넉넉한 옷으로 가리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역설적에게도 큰 옷이 오히려 체형을 더 부각시킵니다. 너무 큰 옷을 입으면 몸 전체가 뭉뚱그려져서 실제보다 더 크고 둔해 보여요. 반대로 너무 작은 옷도 문제예요. 꽉 끼는 옷은 몸의 변화된 부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입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딱 맞는 사이즈를 찾아야 합니다. 딱 맞는다는 건 옷을 입었을 때 어깨선이 내 어깨 끝에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가슴과 배 부분에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여유가 있으며 바지는 허리를 조이지 않으면서도 흘러내리지 않는 정도를 말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옷을 살 때 꼭 입어보세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정면만 보지 마시고 옆모습도 꼭 확인하세요. 옆모습에서 옷이 어떻게 떨어지느냐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느낌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좋은 옷을 찾았는데 사이즈가 완벽하지 않다면 수선을 맡기세요. 수선비 몇천 원이 새 옷 한 벌 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둘째, 색깔은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옷을 잘 입는 분들의 옷장을 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색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어요. 옷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것저것 다양한 색의 옷을 사시는데 옷을 잘 아는 분들은 자기에게 어울리는 두세 가지 색깔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돌려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색이 적을수록 조합이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어울리는 색은 어떻게 찾느냐?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밝은 흰색 천과 아이보리색 천을 얼굴 옆에 대보세요. 밝은 흰색이 더 잘 어울리는 분은 쿨톤이고 아이보리가 더 잘 어울리는 분은 웜톤이에요. 쿨톤인 분은 네이비, 차콜, 그레이, 흰색, 검정 같은 차가운 색이 잘 어울리고 웜톤인 분은 베이지, 카키, 브라운, 올리브 같은 따뜻한 색이 잘 어울립니다. 이 톤에 맞는 기본색 세 가지만 정해놓으면 쇼핑할 때도 시간이 절약되고 잘못 살 확률도 크게 줄어듭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장년의 경우 검정색을 주의하셔야 해요. 검정색이 무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나이가 들수록 검정색은 얼굴을 더 어둡고 피곤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검정 대신 짙은 네이비나 차콜 그레이를 쓰시면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얼굴이 훨씬 밝아 보여요. 셋째, 소재가 가격표를 가린다. 이건 정말 알아두시면 좋은 꿀팁입니다. 같은 디자인, 같은 색깔의 옷이라도 소재에 따라 완전히 다른 옷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얇고 번들거리는 폴리에스터 소재의 검은색 바지와 약간 무게감이 있는 울 혼방 소재의 검은색 바지, 이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가격이 두세 배는 차이나 보여요. 실제 가격 차이는
10,000원 정도밖에 안 나는데도 말이에요. 소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질감입니다.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떨어짐이 있는 소재는 저렴한 옷이라도 고급스러워 보이고, 반대로 인조적인 느낌이 강한 소재는 비싼 옷이라도 싸구려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재가 좋으냐면은 무조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간 두께감이 있는 면이 중장년에게 가장 좋아요. 옷을 살 때 가격표 말고 소재표를 먼저 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소재표에면 80% 이상 또는 우로시 퍼센트 이상이 적혀 있으면 되게 괜찮은 품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넷째, 신발과 가방이 전체 점수를 결정한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람의 시선은 위에서 아래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신발을 먼저 봅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분들의 경우 신발이 전체 인상의 30% 이상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신발이 때가 타 있거나 뒤축이 달아 있으면 전체적인 인상이 확 떨어집니다. 반대로 옷이 아주 평범해도 신발이 깔끔하면 이 사람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줘요. 비싼 신발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하얀 운동화 한 켤레라도 깨끗하게 관리해서 신으면 그것만으로도 전체 옷차림의 격이 올라갑니다.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특히 가방이 큰 역할을 하는데, 유행하는 큰 가방보다 심플하고 깔끔한 중간 사이즈 가방 하나가 훨씬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남성분들도 등산 가방이나 에코백 대신 깔끔한 토트백이나 서류 가방 하나 정도는 갖추시면 좋아요. 자, 다섯째, 깔끔함이라는 최고의 명품입니다. 마지막 원칙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옷을 잘 입는 것의 핵심은 결국 깔끔함이에요. 아무리 좋은 옷,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구김이 잡혀 있거나 보풀이 일어나 있거나 얼룩이 묻어 있으면 그 순간 전부 무너집니다. 반대로 소박한 옷이라도 다림질이 잘 되어 있고 보풀 하나 없이 깨끗하면 그 자체로 품격이 느껴져요. 명품 가방을 매는 것보다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 한 장이 훨씬 더 좋은 인상을 만들어 줍니다.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주에 입을 옷들을 미리 점검해 보세요. 구김이 있는 건 다림질하고, 보풀이 일어난 건 보풀 제거기로 정리하고, 얼룩이 있는 건 미리 세탁해 놓으세요. 이 30분의 투자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을 달라 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옷에서 나는 냄새도 중요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옷의 뱃냄새가 생각보다 강해질 수 있어요. 입고 난 옷은 바로 세탁하거나 최소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5가지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핏. 둘째, 색깔. 셋째, 소재. 넷째, 신발과 가방. 다섯째, 깔끔함.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싼 브랜드 필요 없습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대형마트에서 산 옷도 백화점에서 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원칙을 아셨으니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에서는 계절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실제로 어떻게 코디하면 되는지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계절별, 상황별 실전 코디 가이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봄과 여름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따뜻한 계절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더우니까 최대한 얇고 가벼운 옷만 입자입니다. 여름의 핵심은 시원하면서도 단정해 보이는 것이에요. 남성분들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름에 가장 무난하면서도 깔끔해 보이는 조합이 뭔지 아세요? 컬러가 있는 폴로 셔츠면 소재의 치노 팬츠입니다. 라운드 티셔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 부분이 늘어나지 않는 두께감 있는 면 소재를 고르시고 색은 흰색보다 밝은 회색이나 연한 네이비를 추천합니다. 반바지는 좀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해요. 반바지를 입으시려면 길이가 중요합니다. 무릎 바로 위 정도, 그러니까 무릎뼈에서 손가락 두세 개 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여성분들은 여름에 밝은 색의 린넨 혼방 블라우스에면 소재 와이드 팬츠가 아주 좋습니다. 와이드 팬츠는 하체 체형 변화를 자연스럽게 커버하면서도 바람이 잘 통해서 시원해요. 여름에 특히 주의하실 점은 슬리퍼입니다. 편한 것과 허술한 것은 다르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가을과 겨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추운 계절은 사실 옷을 잘 입기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왜냐하면 레이어드라는 기술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레이어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에 깔끔한 셔츠나 니트를 입고 위에 가디건이나 블레이저를 걸치고 바깥에 코트를 입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안에 입는 옷은 얇게, 바깥에 입는 옷은 두껍게입니다. 코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중장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코트는 무릎 길이의 싱글 코트입니다. 색은 네이비, 차콜, 하멜 중에 고르시면 거의 실패가 없어요. 패딩을 입으시는 분들도 많죠. 패딩은 편하고 따뜻하지만 자칫하면 둥글둥글해 보일 수 있습니다. 패딩을 입으실 때는 가능하면 긴 기장을 선택하시고 너무 부풀어 오르지 않는 슬림한 디자인을 고르세요. 그리고 패딩 안에는 후드티보다 셔츠나 니트를 입는 것이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자, 이제 상황별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조사입니다. 결혼식과 돌잔치는 밝은 분위기의 자리이니까 너무 어두운 색보다는 네이비나 밝은 회색 계열의 정장이나 재킷이 좋습니다. 남성분들은 깔끔한 셔츠에 블레이저, 면바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성분들은 원피스나 블라우스에 스커트 조합이 무난하고 너무 화려한 패턴보다 단색이 품이 있어 보여요. 장례식은 검정색 정장이 기본이지만 없으시다면 검정에 가까운 아주 짙은 네이비나 차콜도 괜찮습니다. 동창회나 모임에 갈 때는 캐주얼하되 단정한 느낌이 핵심입니다. 깔끔한 니트에 잘 맞는 바지, 깨끗한 구두나 운동화,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자녀 행사에 참석할 때는 평소보다 반 단계만 격식을 올려서 입으세요. 일상복에 재킷 하나만 걸쳐도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 세 가지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브랜드로 맞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 나이에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유행만 좇는 것입니다. 중장년은 유행을 따르기보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클래식한 스타일을 기본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옷장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옷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옷이 얼마나 들어 있으세요? 아마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옷 중에서 실제로 입는 옷은 몇 벌이나 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옷장에 있는 옷의 20%만 입고 나머지 80%는 거의 안 입는다고 해요. 언젠가 입겠지 하고 넣어둔 옷, 이건 비싸게 샀으니까 버리기 아까운 옷. 살 빼면 다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옷, 이런 옷들이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문제는 옷장 이렇게 복잡하면 매일 아침이 전쟁이 된다는 겁니다. 옷이 많은데 입을 옷이 없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일은 옷장을 비우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초룰이에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옷장에서 옷을 하나씩 꺼내세요. 그리고 30초 안에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지난 1년 안에 이 옷을 입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옷을 입고 밖에 나갈 수 있는가? 이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옷은 과감하게 빼세요. 이렇게 하면 놀랍게도 옷장의 절반 이상이 비워질 겁니다. 처음에는 좀 허전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깨달으실 겁니다. 옷장이 가벼워지니까 아침이 편해진다는 것을요. 뭘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확 줄어들고 꺼내는 옷마다 입을 수 있는 옷이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자, 옷장을 비웠으면 이제 채울 차례입니다. 여기서 캡슐 옷장이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캡슐 옷장이란 최소한의 기본 아이템으로 다양한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옷장을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 아이템 10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흰색 또는 밝은색 셔츠 2장, 네이비나 차콜 같은 어두운 색니트 1장, 깔끔한 칼라 티셔츠 1장, 잘 맞는 면바지 2벌, 청바지 1벌, 블레이저 또는 가디건 1벌, 코트 1벌, 깔끔한 운동화 1켤레, 구두 또는 로퍼 1켤레, 심플한 가방 하나, 이 10가지 아이템을 서로 조합하면 최소 20가지 이상의 다른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할 때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옷이 지금 내 옷장에 있는 다른 옷 3벌과 어울리는가? 둘째, 이 옷을 일주일에 1번 이상 입을 수 있는가? 셋째, 이 옷을 입었을 때 거울 속에 내가 마음에 드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울 앞에서 나를 보고 미소가 나오는 옷,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옷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쇼핑을 할 때 혼자 가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솔직한 의견을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세요. 자, 여기까지 6가지 이야기를 모두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약 1시간 동안 긴 이야기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3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나이가 들수록 옷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음이라는 기본 점수가 사라진 자리를 옷이라는 새로운 점수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옷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잘 차려입은 아침 한 번이 하루의 자세와 기분과 에너지를 완전히 바꿉니다. 셋째, 비싼 옷이 좋은 옷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고 깔끔하게 관리된 옷이 가장 좋은 옷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옷을 고를 때 30초만 더 투자해 보세요.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집던 옷 대신 오늘 알려드린 원칙을 떠올리면서 옷을 골라보는 겁니다. 핏은 괜찮은지, 색은 나에게 맞는지, 구김은 없는지, 이 3가지만 체크하는데 30초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30초가 내일의 여러분을
다르게 만들 겁니다. 거울 속에서 오, 괜찮은데 하고 미소 짓는 나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미소가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반드시 바꿔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옷 이야기가 외면의 변화였다면 다음 이야기는 내면의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50 이후에도 활력 있고 건강한 하루를 만들 수 있는지 아주 실용적인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내일도 멋진 하루 보내세요.